세 번째 발제는 우리 진안 고원길 우리 감사님으로 계신 우리 최태영 감사님이십니다. 우리 주제는 길에서 만나는 진안입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안고원길 최태영입니다. 그냥 제가 진안에 와서 17년간 살던 그 경험과 또 진안고원길 걸어 다니면서 느꼈던 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거기다 플러스 마을 축제까지도 좀 언급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섞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구 절벽 지역 소멸 이런 주제하고 잘 안 맞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가 요즘 너무 많이 유행을 합니다. 지역 소멸, 지역 창생, 지역 회생 거기다가 관계 인구까지. 근데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일본의 학자들이 만들어서 쓴 단어예요. 우리나라 학자분들이 왜 그거를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채용하시는지 나는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어요. 최소한 따옴표라도 붙여서 또는 앞에다가 이른바 이런 말이라도 붙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는 해방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좀 ቃ꾸랑한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는 결국 진안이 없어져 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보자 뭐 그런 뜻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할 이야기가 참 없어서 이렇게 지금 갔는데요. 그냥 우선 결론으로 그 밑줄 친 여러분 그 자료집에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 그것이 거의 다 결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대책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지금까지 실적 없었어요. 귀농귀촌 해마다 몇천만 원씩 쓰면서 서울 가서 귀농귀촌 설명회 했죠. 근데 그 설명회를 통해서 귀농귀촌 한 사람 제 기억으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귀농귀촌 협회 회장할 때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었고 지방자치분권위원회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윤 정부 들어서 이 두 개 위원회를 합쳐버린다고 합니다. 곧 그렇게 될 거라고 하고 이미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위원회는 어차피 위원회라 정책 자문 정도 할 것이고 실행은 행정 내각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벌써 수십 년이 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무슨 실적이 있었나 뭘 하셨을까 그런 의문도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치권이나 또 중앙의 행정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잘 살면 되겠다. 그런 결론에 제가 이르렀습니다. 그 말씀을 설명드리려면 제가 살고 있는 삶을 잠깐은 물론 일반화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지난해 와서 17년 동안 안 죽고 또 딴 데로 도망가지 않고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자꾸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방으로 흩어놓으면 되는 건데 그거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더 늘어만 납니다. 강남구에 사는 제 지인들 며칠 만나봤더니 야들은 지방자치 무슨 지방분권 사회적 경제 또 뭐였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어요. 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드디어 70억을 찍었다. 요 집이 100억이 되는 날이 언제냐? 이것만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방으로 흩어놓게 했어요. 집 없는 서민이 많을수록 그 집들은 100억 아니라 200억까지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믿지 말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다 믿지 말자 이거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별로 없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20년 전에 이미 아까 몇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진안군에서는 마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오늘의 이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사람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요즘 와서 뭐 청년 귀농, 청년 창업, 청년을 유치해야 된다 막 그러지만은 청년을 그냥 사람으로 바꿔놓으면 결국 사람이잖아. 또 아까 무슨 이재명 교수님 그 발제 중에 영국의 어떤 박사님인가요?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예? 뭐 경쟁력이 없을지언정 그래도 다 용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 저 정말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을 만들기를 정부에서 가져가 버리면서 이상하게 왜곡시킨 바람에 뭐 저도 이제는 마을 만들기의 메카였느냐 어쩌나 이런 자랑을 딴 데 가서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진안군 마을 만들기의 하나의 그 표현이었지만은 마을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홍삼 축제에 밀려서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조차 잘 없죠. 근데 그 마을 축제는 홍삼 축제처럼 또는 무슨 뭐 한우랑 사호랑 축제처럼 지역의 농산물을 팔아먹자는 장터가 아니고 우리 마을이 옛날부터 해오던 재밌는 일, 농사 끝나면 뭐 한 잔 먹고 노고를 서로 위로하고 또 가을에 더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의기투합하는 그런 축제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축제라고 하지 않았죠. 지금 와서 우리가 축제라는 말로 썼지만, 근데 그런 거를 마을마다 다 이제 발굴해내서 했던 것이 마을 축제입니다. 마을 축제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이제 슬로건이었는데요. 해마다 우리 이근석 선생님 계십니다. 해마다 슬로건을 다시 정했어요. 공모해서 정하기도 하고 뭐 첫 해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첫 해 슬로건은 사람만이 희망이다 였습니다. 그거 박노해 시 한 구절이죠. 다시 제목은 다시. 근데 그것이 워낙 컸어요. 그 무게가 야 이거 진화는 진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구나. 사람을 살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그 농산물 판매 축제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가지 있어요. 300촌 천리향 300개의 마을에서 퍼져나가는 향이 천리를 간다. 이것도 농산물 판매하고 상관이 없죠. 또 하나 모정에서 피어나는 마을 이야기. 이거 우리 저 정병규 국장이 아마 제안했던 것 같고 지금 기억에. 그다음에 마을과 마을의 아름다운 동행. 다 마을. 농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마을 안에서 각자가 가진 고유한 정서 차원을 발굴해내서 다시 없어져 버린 거 다시 되살리고 장성 세우기도 하고 무슨 뭐 단지봉에 묻혀 있는 물단지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뚜껑 열어서 물 높이를 보고 올해 풍년이 들겠다, 형년이 들겠다, 뭐 이런 장난 비슷한 모속 비슷한 그런 행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하는 과정에 마을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거죠. 왜 이거 진작 좀 되살려서 하지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안 했을까? 예, 워낙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우리끼리 잘 놀자 정신을 실천한 곳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진안고원길입니다. 오늘 발제 내용인 길에서 만나는 진안. 2006년도에 서울서 내려온 30대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리학과 출신이라 자기는 지도를 잘 읽고 또 실제로 이렇게 다니면서 지리학적 고찰을 굉장히 능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난해 와서 보니까 이거 참 풍광도 좋고 좋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게 그 당시 제주올레랑 지리산 둘레길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는 그러면 진안에서 하늘 땅 진안고원길 한번 만들어 볼게. 그렇게 해서 자기 발로 걸어 다니면서 거기다가 마을 사람 노인들 물어봐가면서 옛날에 이 고개 넘어가는 길 있었어요.
물어보고 있었지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같이 가보는 거죠. 그리고 낯들고 풀치고 그래가면서 길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미 12년이 됐어요. 근데 글쎄요. 제주올레처럼 연간 방문객 수백만 명 여기까지는 안 갔지만 아마도 작년에 제 기억에 작년에 연간 방문객 수가 2만 명 겨우 돌파했습니다. 2만 명하고 제주올레 수백만 명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꼭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해마다 바이고서라고 해서 바람 이는 고원길에 서다. 이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4개 구간을 14번의 토요일에 나눠서 걷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금년에도 이미 시작을 했는데요. 80명 가까이 돼요. 한 회차당. 지리산 둘레길 엄청 큰 단체죠. 이거 행사 한번 하면 몇 명쯤 모일 것 같습니까? 20명 모여요. 자기네 진행 요원들 8명 빼면 실제 손님은 12명밖에 없다고요. 자기들끼리 술 먹고 그냥 끝. 흐지부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80명이 전부 진성 회원들이 돼서 후원금을 매달 꼬박꼬박 10,000원씩 내세요. 10만 원씩 100만 원씩 내지 않는 것이 아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10,000원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10,000원이거든요. 평생 낼 수 있거든요. 평생 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80명 중에는 출연이 거의 아마 한 50명은 될 겁니다. 진안 출신 인사가 전주에, 대전에, 뭐 수원에, 서울에, 인천에 퍼져서 살고 있다가 바이고사 한다 그러면 다들 모여오세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살던 동네를 통과할 그 무렵에 가면 내가 여기 살 때는 뭐 여기 물이 하도 좋아서 퐁퐁 뛰어들고 발가벗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농촌 정서의 회복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유인책을 많이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 이제 행정으로부터도 그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는 이야기를 잠깐 여기서 섞어야 돼요. 행정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이 젊은이가 이제야 겨우 뭐 잘 모릅니다만 한 2, 300만 원 월급을 받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거의 맨땅에 헤딩, 거의 뭐 벌이 없이 그냥 몸으로 때웠습니다. 저도 물론 그 과정에 약간은 뭐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72세입니다. 50대에 와가지고 이제 70대가 돼 버렸는데 청년 노래 하는 거 글쎄요 당연하지만 세대 교체를 위해서 청년들한테 양보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만 저는 왜 청년 노래만 하나 중년 장년 노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나? 점점 노령 인구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복지 혜택의 수혜자이기만 한데 그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내가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 안전망 서비스, 복지제도 그거에만 의존할 생각도 사실 없습니다. 저 아직 건강하고요, 잘생겼고요, 머릿속에 든 것도 많고요, 행동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65세 이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서류상으로도 65세가 되면 아무도 채용하려고 하지 않더라 나를. 이제는 내가 스스로 월급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바꿨죠. 아직까지 월급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재미있는 일 하나를 발굴을 해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사회 활동은 두 가지입니다. 경제 활동은 하나도 없고요. 사회 활동 두 가지인데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진안 고원길 활동이고요. 저기 보시지만은 진안 고원길로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는 무진장 지역으로 광역화해서 400km로 한번 늘려볼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의 진척 상황은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제가 젊었을 때 하던 업을 살려서 심신수련 행위를
심신수련 행위를 진안군에서 여러 분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고맙다고 후원금을 또 지난 고길처럼 10,000원씩 한 달에 10,000원씩 내주시기도 하세요. 지금 그게 4년을 지났기 때문에 무려 400만 원 이상 모여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푼도 그 돈 쓰지 않았고요. 저는 뭐 먹고 사느냐 하면 나라에서 주는 기초 생활수급 그 돈 월 54만 원 나옵니다. 54만 원 충분히 먹고 삽니다. 혼자 사는데 남아요. 자, 이야기를 막 왔다 갔다 중구난방 합니다. 청년 여러분 일자리가 있는데도 안 한다는 분들,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소득이 내 기대치에 영 못 미친다. 글쎄요, 이해는 되는데 저는 50대에 와가지고 동시에 4가지 일을 하면서 월 300만 원을 올렸거든요. 물론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하지 못하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후원금이라고 지금 받아서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협동조합이나 뭐 이렇게 설립될 때 자본금으로 투입이 될 판인데 만약에 조금 더 욕심이라면 이상한데 조금 더 올려서 한 3만 원, 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이게 소득도 된다고 봐요. 물론 소득은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노동 강도가 높다는 것은 기대하는 자기 삶의 질이라고 하나요? 삶의 질이라는 말이 너무 도식화돼서 저는 안 쓰려고 하는데 그거를 너무나 높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1년에 3번은 해외여행 가야 되겠다. 폴크스바겐 차를 몰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다면 죽으라고 노동하셔야 돼요. 근데 뭐 800cc짜리 경차 타고 다니도 나는 쪽팔리지 않고 뭐 해외여행 제주도 갔다 오면 된다. 그걸로 충분히 해외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풀립니다. 저는 심신수련을 지도했던 사람이라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책적이고 하는 이런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다가 의존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잘 살자.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커뮤니티 이야기, 통로 이야기, 또 무슨 시설을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 하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 근데 저의 기억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것 같지 않아요. 자, 이제는 정치권에도 기대지 마시고 지난 고원길 이야기를 그래도 마저만 해야죠. 지난 고원길 12년 동안에 같이 걸었던 사람들이 진안을 샅샅이 잘 알게 되었고 한 바퀴 뺑 도니까요. 그 덕분에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제가 기억으로도 10명 이상 있습니다. 10가구 이상.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 귀촌 설명회 서울 가서 막 어마어마한 예산 쓰고 벅적벅적 사날 그거 할 때보다 훨씬 효과가 좋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양쪽에 전주와 진안에 집을 하나씩 두고 엉거주춤 왔다 갔다 뭐 주 5일은 도시 이틀은 시골 이렇게 살던 사람들도 진안 고원길에서 내가 건강 챙길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술연 명상 프로그램에서 또 역시 더 인텐시브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 굳이 내 생활 터전을 도시로 고집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아예 전주집 팔고 진안으로 이사 온 분도 서너 분 계십니다. 저는 이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행정에서 뭘 하는 거는 항상 무슨 조건이 붙고 막 속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탈피하고 우리끼리 잘 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구난방 뭐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와 SNS에서도 지금 이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기 SNS에
우리 고원길 우리 최태영 감사님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서 그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원길이 지금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인 고원길을 생각할 때 우리 외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과 내부적으로 좀 더 혁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부 외부를 나눠서 좀 말씀을 해주십사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외부적, 내부적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네네. 이제 금방 생각해서 제대로 된 답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생각한 걸 말씀드릴게요. 우선 내부 혁신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는 최근에 좀씩 늘어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내가 모를 택이 있나? 라고 그냥 뭐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거든요. 정천면에서 나서 거기서만 농사 짓고 살았던 분은 부기면을 모르고 용단면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딴 데서 와가지고 일부러 진안군 전체를 막 일부러 돌아다녔던 우리들보다도 더 모르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참여를 좀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듭니다. 그다음에 외부적인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확실히 감은 안 잡히는데 예를 들면 뭐 행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 언론 해석이 뭐 안 돼요 잘. 근데 아까 뭐 조금 핀트가 어긋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발제 중에 무진장 고원길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게 바로 이제 진안 고원길 210km를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상품이 작다. 상품이 작아서 많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기는 좀 어렵더라. 그래서 요즘의 추세인 장거리화 그리고 광역화. 지금 코리아 둘레길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돌고 휴전선까지 걸으면 4,500km거든요. 근데 그쯤 되니까 사람들이 완주하겠다는 욕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완주를 하시잖아요. 지리산 둘레길 저도 400km 완주해봤지만 400km쯤 되고 이 경사가 가팔라야 도전 의식이 생깁니다. 210km 가지고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진장을 다 바깥에서 한 바퀴 도는 300km 이상짜리의 길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혹시나 질문하신 외부적인 것에 해당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임경수 박사가 자기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꽤 이렇게 가슴에 와닿아서 한번 인용을 할게요. 건축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자기 집을 새로 지을 계획이 없대요.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학교에 와서 집 짓는 법을 배운답니다. 건축 본능 때문에 그런다는 거거든요. 또 뭐 아파트 온실에 베란다에 소규모 채소를 가꾸든가 또 그 좁은 아파트 제가 사는 아파트는 11평인데 얼마나 좁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경작 본능, 양축 본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경수 박사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고원길에 한 회차에 80명씩 모이는 이 분들 중에 아까 뭐 5, 60명 이상이 출향이었는데요. 출향인들이 이렇게 매주 와서 걷는다는 것은 이게 바로 경작 본능보다 건축 본능보다 더 강하고 원초적인 귀소 본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나는 정책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끈적끈적하게 이런 그 중요한 마이크 밑에 부분을 잡으시면 전파가 안 나가요. 그 중요한 사람을 불러들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